역사상 그 어떤 여인보다 극적인 삶을 살았던 클레오파트라. 로마의 위대한 두 황제를 매혹시키고 39세의 나이에 요절을 했던 그녀의 러브스토리와 파란만장한 일들. 때는 기원전 69년, 주변 나라가 성장하면서 이집트가 점점 기울기 시작할 시기에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여인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납니다.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혈통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여인이었던 그녀는 18세의 나이에 10살이었던 남동생과 혼인을 맺고 공동 파라오로 왕위에 오릅니다. 당시 파라오의 율법은 근친혼을 따르는 것이었으며 남편이자 어린 동생을 대신하여 그녀가 권력을 잡은 것이죠. 클레오파트라는 어릴 적부터 매우 총명하고 외국어 습득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9개 국어를 유창히 하였으며 외교사절 시 통역과 없이 대화가 진행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학자들을 통해 어린 나이에 정치 철학 및 과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 후 그녀와 남동생의 권력 다툼이 커지면서 남매의 공동 통치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가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가 남동생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고 사실상 권력을 모두 빼앗기게 되자 그녀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오의 자리에서 강제 폐위되고 급기야 시리아로 도주해야만 했죠. 그런데 그때 막다른 길에 처한 그녀에게 새로운 계획이 떠오릅니다. 당시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운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평민과 귀족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평민파의 카이사르가 이집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느 날 클레오파트라의 하인들이 값진 양탄자를 어깨에 메고 카이사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선물이라며 그에게 양탄자를 건네주는데 양탄자로 풀어본 카이사르는 굉장히 놀랍니다. 알몸으로 누운 클레오파트라가 양탄자에 둘둘 말려져 있었던 것이죠. 클레오파트라를 본 카이사르는 몹시 놀라지만 사실 그 순간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완전히 매혹되어 버립니다. 당시 카이사르의 나이는 50대, 클레오파트라는 20대였죠.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로마의 한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녀의 통치시대에 나온 동전을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가진 큰 눈, 뚜렷한 턱과 다소 크고 구부러진 코를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완전히 빠진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연인이 되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는 그녀의 파라오 자리를 되찾고자 적대적인 권력층들을 모두 제거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지원하였죠. 이윽고 그녀가 이집트의 안정과 독립을 보장받게 되자 둘 사이에는 이집트의 왕조와 로마 카이사르의 이름이 섞인 프톨레마이오스 카이사르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길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간 후 얼마 못 가 자신이 믿던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자 그녀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했고 다시 불안했던 권력을 잡는 데에만 신경 써야 했습니다. 더불어 이집트 왕조의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는 카이사르에 이어 자신의 권력을 지탱해줄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혼란스러운 로마 내에서는 두 명의 왕이 권력을 잡게 되고 어느 쪽이든 한쪽이 이겨야만 끝날 갈등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두 세력의 다툼을 지켜보던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나라 이집트를 위해 한쪽의 편에 가담하고 이집트의 독립을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이때 로마의 두 명의 권력자 중 동방에 있던 안토니우스가 원정의 길에 나서게 됐는데 때마침 그도 전쟁에 필요한 자금과 보급품을 이집트에서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클레오파트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자 묘안을 찾아 안토니우스에게 접근합니다. 그녀의 방법은 역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라는 호칭이 무색할 만큼 수수한 차림의 안토니우스와는 달리 클레오파트라는 화려한 치장과 금으로 뒤덮인 장식으로 안토니우스를 맞이합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멀리하던 안토니우스 또한 그녀의 매력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사랑에 빠지고 말죠. 사실 처음에는 클레오파트라도 나라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안토니우스의 남자다움과 용맹에 끌려 두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참고로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권태를 느낄 땐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했고 날마다 산의 진미에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죠. 사랑에 눈이 먼 안토니우스는 끝내 아내 옥타비아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고 클레오파트라에게 사랑을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로마의 또 다른 권력자인 옥타비아누스와의 갈등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순수 로마 혈통인 조광지처를 버리고 이민족 여성을 선택했다는 자존심, 로마군에 피로 얻은 영토와 재산을 쾌락의 대가로 지불했다는 사실은 로마인들에게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내에서는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고 안토니우스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가득했죠.
무엇보다 그녀와 함께 동방에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는 의심이 퍼지자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수치로 여겨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와 이집트 역사의 길이 남을 악티움 해전입니다. 로마의 두 거물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천하를 두고 승부를 걸었던 이 전투는 사실 초반부터 안토니우스가 훨씬 유리한 게임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 군대는 이집트군과 연합해 병력부터 작전까지 옥타비아누스 군을 압도하고도 남았지만 상황은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스의 무겁고 넓은 함선에 비해 옥타비아누스의 빠른 군함들이 신속하게 이들을 포위하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공격의 위협을 느낀 클레오파트라는 이곳에서 해전을 벌이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후방을 막고 있던 클레오파트라의 전함들을 갑작스럽게 후퇴시키면서 상황은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배들이 불에 타고 곳곳에는 침몰하는 배로 널브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전투가 불가능해지자 클레오파트라의 이탈에 동요된 안토니우스는 전투 자체를 포기하고 작은 배에 갈아타 전장을 가까스로 빠져나갑니다. 남겨진 함선들은 포획되거나 침몰해버리죠. 해전의 패배로 전의를 상실하고 심지어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게 되자 안토니우스는 슬픔에 잠겨 자결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집트로 빠져나온 클레오파트라는 죽지 않았으며 안토니우스는 죽어가는 상태로 클레오파트라에게 이송되어 사랑하는 여인의 품속에서 죽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 역시 많은 것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그녀는 너무도 힘들어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이긴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와 그의 아들을 살려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 또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그녀의 죽음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의 묘를 참배하고 돌아온 그녀는 침대에 누워 미리 준비한 독사를 가슴 위에 풀어놓아 스스로를 독사에 물리게 해 사망하게 되죠. 참고로 뱀독 중 가장 맹독성으로 알려진 코브라의 독은 신경마비, 근육마비에 이어 호흡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이자 당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여성이었던 클레오파트라. 그녀가 사망하고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듯이 그녀의 삶과 죽음에는 많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그 후 이집트는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멸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반면 로마는 지중해 부근 지역을 모두 점령하고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끝으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다면 세계의 역사는 아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한 파스칼의 말처럼 그녀의 영향력은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로마의 두 황제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바꾼 판무파탈의 클레오파트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